NC는 4라운드 경기에서 1오버파를 쳐 최종 합계 2언더파로 우승자 티럴 해턴의 2타 뒤진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아쉽게 2주 연속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임성재는 시즌 페덱스컵 랭킹에서 저스틴 토머스를 제치고 중간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교포 데니 리는 공동 5위, 강성우는 공동 9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시티를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맨유는 2019-20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맨시티와의 맨체스터 더비에서 앙토니 마르샬과 스콧 맥토미니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 0 승리를 거뒀고 승점 석점을 추가한 맨유는 울버햄튼을 끌어내리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프리메라 리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베티스에 1대 2로 졌습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와의 엘 클라시코에서 이겨 선두를 탈환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베티스전 패배로 다시 2위가 됐습니다. 국제 빙상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6차 대회 파이널 남자 매스 스타트에서 정재원이 막판 놀라운 스퍼트를 선보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정재원은 네덜란드 헤이렌베인 티알프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매스 스타트에서 막판 치열한 경쟁 끝에 스윙스를 0.06초 차이로 누르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안치홍 정세영의 야구 한 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참 오랜만에 만나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한 3주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정세영 기자님이 딱 오시니까 안치홍 위원님이 사라지셨어요. 안 의원님이 또 개인적인 일이 또 생기셔가지고 예. 잠깐 제가 그 안치홍 위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제가 그 몫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빈자리를 노리시는데 그래도 오늘 한 분을 또 모시긴 했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에 늘 나와주시는 김도환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과 함께 왔습니다. 되게 따뜻한 멘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세영 기자는 안 계실 동안 미국 취재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14일 동안 플로리다 일주를 했는데요. 일단 SK와 기아 캠프 다녀왔고요. 또 김광현 선수, 또 유현진 선수 동선을 따라 다녔는데 제가 렌트카를 반납할 때 보니까 네. 2,500마일 정도 운전했더라고요. 이게 4,00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풍성한 소식을 갖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도환 기자님도 뭐 어디 다녀오셨어요? 출장? 저는 그냥 풍성한 소식을 못 갖고 온 게요. 예. 제가 원래 2월 20일 날 일본에 가서 사실 뭐 LG 차명석 단장하고 저 일본 라면집도 봐놓고 다 했는데 회사에서 일본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출장이 잘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틀 전에 일본에서 돌아오기로 했었는데 그냥 국내에서 조용히 그냥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 취재에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취재를 다녀오신 정세영 기자의 후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일단 SK 캠프에서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이게 SK가 지난해 정규 시즌 우승 직전까지 갔다가 실패했고 네. 또 포스트 시즌에서 키우면 참패하면서 3위로 마쳤거든요. 그래서 캠프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가 보니까 정말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SK의 주력 타자들 최정, 김성현, 한동민 선수의 몸이 네. 그 게임 그 3D 게임 버추얼 파이터라는 게임 아시죠? 알죠. 이게 각진 이런 예. 선수들이 아예 근육질 몸매가 됐어요. 옷을 안 입고 다닐 정도로 서로가 그리고 서로 몸을 보면서 좋아? 좋은데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몸을 정말 잘 만들고 있었고요. 특히 좀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최정 선수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웨이트를 시작해갖고 잘 때까지 웨이트를 하는 그래서 좀비 웨이트가 이제 열풍이 불었는데 그런 장면이 좀 인상 깊었었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선수나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요? 일단 그 또 SK 캠프 얘기했으니까 기아 캠프를 갔더니 양현종 최용우 선수가 이제 투타의 간판인데 이 선수들이 자기가 지금 자신들이 이제 올해 FA거든요. 네. FA인데
자기 성적, 자기 못 만들기보다는 후배들을 좀 챙겨주는 모습이 또 인상 깊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기아가 팀 전력이 뎁스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불펜 피칭만 끝나면 그 어린 후배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던졌냐, 체인지업은 이렇게 던지는 거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최용호 선수도 선수 한 명씩을 꼭 하루에 한 명씩을 찍더라고요. 그 선수를 뭐 코칭 스태프 양해를 구해서 그 선수를 또 개인 교습하는 이런 모습들이 올해 기아가 잘 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SK는 웨이트에 한창이고 기아는 이제 뭔가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는 느낌인데요. 혹시 그럼 김광현 선수도 보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김광현 선수 또 알아보더라고요. 저를 또 오래 담당을 해서 부럽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니까 또 제가 또 열심히 더 취재하게 됐는데 김광현 선수 지금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내일 등판이 있지만 3이닝 3경기 다 5이닝 무실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사실 김광현 선수가 SK 캠프에서 몸을 만들어 넘어갔는데 선수들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좀 떨린다, 긴장된다, 두렵다 이런 걱정을 하고 가서 SK 선수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가서는 지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김광현 선수가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그 담당 기자 중에 리컨맨 씨라고 이제 기자를 만났는데 전미 야구기자협회 회장 출신의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분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 계속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그 슬라이더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A 마이너 정도 이상, 그러니까 수준급의 슬라이더를 갖고 있다. 이것만 잘 이제 적용이 되면 빅리그에서도 선발 투수로 충분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뭐 덕담 아닌 덕담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참 그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우리 야구 KBO 팀들도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전지 훈련지에서도 참 코로나19 걱정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미국을 가자마자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추세였는데 SK 기아 선수들이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살더라고요. 국내 소식이 국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피해가 없는지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많은 부탁을 받은 게 마스크거든요. 거기 마스크를 좀 사달라 했는데 선수들이 그래서 훈련을 끝나면 거기 이제 CVS나 그 약국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달려가는데 마스크가 한 장도 없습니다. 거기도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스크가 화요일쯤에 도착하면 줄이 우리 지금 약국에서 사는 것처럼 엄청나게 서 있어서 그리고 중국인들 또 아시아계 사람들이 다 싹 쓸어간대요. 그래서 일반 매장에서는 아예 살 수 없는 그런 마스크 이제 수요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선수들도 그 마스크를 구하려고 막 뭐 대형 체인점도 가고 막 그랬는데 못 구해가지고 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구단들이 이제 다 돌아온 건가요? 네, LG 트윈스가 이틀 전이죠. 7일 돌아왔고요. 두산 베어스 8일, 삼성 8일, 그리고 KT가 오늘 돌아왔으니까요. 일본으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가 이제 만 하루가 됐는데 이 비행기 티켓을 급작스럽게 이제 구하다 보니까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조금 전에 뭐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공항에서 보니까 선수들 마스크는 다 이렇게 하나씩 끼고 좀 안전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게 좀 다행스럽습니다. 일단 그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현지에서 못 구해서 국내에서 들어오는 직원을 통해서 어렵게 수급해서 이렇게 해서 선수단이 이제 입국할 때, 귀국할 때 사용하는 이런 장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쭉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LG, 삼성, KT, 키움이 외국인 선수들이 다 돌아갔죠. 돌아가서 일단 2주 동안 상황을 좀 지켜보고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반면 NC하고 SK는 뭐 선수들이 별다른 동요가 없다 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외국인 선수와 2주간 좀 생이별을 해야 되는 구단들 입장에서 좀 걱정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또 마음을 바꾸면 어떨까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있어서 지금 모든 구단들이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두산 쪽 물어보니까 알칸타라하고 호미페 선수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또 이제 이번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프렉센 선수라고요. 그 린드블럼 선수의 빈자리를 메워야 되는 선수인데 프렉센 선수가 아직 어려서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여기서 살다 보니까 두산 베어스가 그 코엑스 쪽에 집도 굉장히 좋은 거 이렇게 하나 해주잖아요, 전세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프렉센 선수가 혼자 지금 살면서 안전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다 예정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기 귀국한 팀들도 있고 개막도 지금 예정대로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돌아와서 국내 훈련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일단 대부분의 구단들이 이제 2군 훈련장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 LG 같은 경우는 2천, SK는 10일 날 귀국하는데 강화 캠프로 또 가서 이제 3차 캠프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지금 국내 훈련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훈련 시간부터 이걸 지금 다 일일이 다시 적용을 해야 돼서 각 구단들이 좀 고민이 커져가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연고가 대구잖아요. 그렇죠. 지금 알아보니까 오키나와에서 후쿠오카하고 미야자키 두 군데로 거쳐가지고 경유해서 지금 국내로 들어와 있고 지금 수요일부터 라이온스 파크하고 경산 파크 두 군데로 이원화해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취재진도 거의 통제가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한 취재진에 한해서 이렇게 관전이 허용되는 그런 수준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훈련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도 대구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도 일단 어제 들어왔으니까 오늘하고 내일은 가족들이 이제 대구에 거의 살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집에 한번 갔다가 안전을 확인한 후에 라이온스 파크, 경산 파크로 지금 이동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자들도 오늘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이제 좀 회의가 지금 기자 야구단 회의가 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수들 대면 접촉은 일단 좀 불가능하고 저희 인터뷰를 원했을 때 몇 명을 불러주고 그리고 거리도 2m 이상 좀 띄워넣어서 인터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어쨌든 개막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일 나오지 않나요? 내일 일단 오전 10시에 실행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일단 제 예상은 이게 15일 전에 개막이 28일이니까 29일이니까 15일 전에 이게 다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의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건 한 일주일 정도 개막을 좀 미루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김도환 기자도 비슷하게? 근데 저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요. 도쿄올림픽이 과연 제때 열릴 수 있을까? 도쿄올림픽이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가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9월이나 10월로 늦추게 되면 물론 이제 그게 급박스럽게 나올지는 않겠지만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야구도 제가 봐서는 2, 3주 정도 늦출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야구 올림픽에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은 저도 이제 정 기자 얘기대로 한 일주일 정도만 늦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10월 달에 만약에 연기가 된다 그러면 포스트 시즌하고 또 겹쳐서 그러네요. 국가대표를 하면 이게 또 사전에 합숙 훈련도 해야 되고 그 기간을 또 어떻게 정할지 이것도 좀 그럼 만약에 선수들이 국가대표 없이 레이스를 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구단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우승권에 있는 당장 구단들이 있으면 반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구단들의 걱정은 144경기를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폰도 지금 걸려 있고 이 금전적인 문제도 사실 있고 또 시즌권 티켓에 대한 그 팬 서비스 여부도 있기 때문에 144경기를 다 하고 싶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늦춰진다면 그 경기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야구를 많이 보고 싶기 때문에 144경기를 보고 싶은데 경기 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어요. 일단 마케팅 쪽 관계자들 얘기 보니까 지금 그 프로야구 뒤에 백보드판이라고 해서 광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다 팔린 상태에서 이게 계약을 홈경기 72경기를 계약을 했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도 이게 명확한 규정이 또 없어서 이게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즌 티켓을 산 사람들도 이걸 환불해달라고 갑자기 요청을 하면 구단에서는 또 이걸 다 떠안고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지상파 이 방송 중계권도 원래는 144경기에 따라서 지금 이게 다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게 억 단위에다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래저래 코로나19도 그렇고 올림픽 연기 여부도 그렇고 이번 시즌 정상적인 운영은 뭔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각 팀들이 평소에 시즌 준비하듯이 야구 한전도 이맘때 하던 걸 해볼 텐데요. 각 구단별 전력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Are you just another slave to the IEO?